제가 준비한 1위입니다. 기록해요. 많이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3대 조건을 받을까? 면담 전에 김혜경 씨와 김정숙 여사도 언급한 김민전 최고위원 얘기도 준비가 돼 있고요. 이 김건희 여사의 논란과 맞물린 명태균 씨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여권이 위기의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지금도 회동이 한참 진행 중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동이 그래서 더 중요할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말 이게 윤 대통령의 독대를 요청한 지 대략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김 여사 유고 사안 관련해서 대통령실 밝히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싸움 붙이냐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좋은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그 정도 말씀드리죠. 자기 이름 걸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뛰더라도 만남 가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뭐 대략 지금 저녁 5시 50분이니까 뭐 조심스럽지만 예상컨대 지금쯤이면 이른바 2+1 회동 면담이 끝나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과거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비서실장이 배석한, 그러니까 3명이 면담한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될지 한번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3년 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이철의 수석 배석한 상태에서 했던, 청와대에서 했던 얘기인데 조금 전에 파인글라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구조가 정도로 예측이 된다. 뭐 그런 구도는 저희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보통 이런 이루어지면 기자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어떤 오프닝이나 이런 것들을 장면을 보고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려주는데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이 이 여당과 하는 행사는 기자들의 어떤 취재를 전면적으로 다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특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었는데 왜 하필이면 여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일체 기자들의 취재를 불허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예.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해봐야 지금 아는 건데요. 황당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원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원탁이 있고 예. 사각형의 어떤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파인글라스라는 데가 예전에 이제 당 대표들하고 이제 만찬했던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보신 그 장면도 뭐 아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이 자리 배석 같은 경우는 참 이게 그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뭔가 좀 아랫사람과 대화한다는 뭐 그런 형식, 그리고 정무석이 배석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김중건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당시에 김중건 비서실장이 만들어 놓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대통령과의 독대는 안 된다. 거기에는 항상 관련된 수석들이 배석을 하게 돼 있다. 예. 예를 들어 국정원장 만날 때는 외교안보 수석, 그다음에 당대표를 만날 때는 정무수석, 뭐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포맷을 만들어 놓은 전례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걸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만남 자체는 이제 좀 대화하기가 조금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연스럽지 않는, 그리고 정무석은 이제 기록자의 어떤 역할로 참석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만남이 그 정정 비서장이 단순히 기록자일지 아니면 거기에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일지 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자리에 앉아가 하는지 형식이 내용을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면에서 아마 형식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고민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뭐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뭐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전 취재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실제로 차담회고 면담, 회동, 배석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제 마치 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약간 중간에서 진행하는 듯한 모습도 있는데 뭐 사전 취재나 사진이 나중에라도 공개가 될지 여부도 저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짐작은 할 수 없고요. 예정된 시간보다는 다소 늦어진 것 같고 의제는 역시 김기현 여사 혹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불거진 뭐 명태균 씨 의혹 관련인데 아까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현정 의원 지적은
좀 더 이건 기자들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사전 취재나 실제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됐는지 독대 수준은 아니지만 카메라가 나중에 빠지더라도 그런 모습이 바로 공개가 안 되는 게 좀 의아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도 사전 스케치 정도는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국민적 관심사와 당원의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사전 스케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아쉽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식에도 불구하고 논의되는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저는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식의 공유를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정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전에 그 만찬 자리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께 말할 기회가 안 주어졌다 이런 취지의 이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율적 사회를 보는 듯한 이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이슈를 정리하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개인적으로 그냥 메모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고 예. 두 분의 얘기가 끊길 때는 좀 이어가게 하고 이런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두 분의 인식 공유를 좀 표출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 관련돼서도 좀 진행자 차원에서 모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이른바 3대 요구에는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이라는 표현에 방점이 있는 듯합니다. 한 대표 말, 내 요구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다. 공개적인 행보는 하지 말라는 수준인 건데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면담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문제로 해서 당이 질질 끌려다니고 국정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2년 6개월 더 이렇게 가야 되나요? 김 여사의 늪에 빠져서, 김 여사의 논란에 빠져서 계속 김 여사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뭔가 한 대표의 메시지가 주말 사이부터 수위는 높지 않지만 좀 간명한 것 같아요.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국민이 요구하는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치고 공은 용산에 있다. 윤 대통령이 정할 문제라고 하지만 약간 공은 용산에 있다. 아까 잠깐 속보로도 봤듯이 중진들과 원로들도 뭔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공은 용산에 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실에서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순간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라인들이 어떻게 해서 조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좀 부적절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제 그 활동을 자제한다. 이것은 굳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지 않아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민 여론을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제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가름을 좀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럼 마지막 중요한 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 이건데요. 이것은 야당이 봤을 때는 자칫 특검법에 대해서 조금 찬성하는 분위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조금 팩트 파인딩을 좀 같이 공유 좀 하자. 왜? 아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팩트에 대해서 여당의 현역들이 알지는 못하니까 이게 방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의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인이 변호를 잘 하려고 해도 사실을 알아야지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사실을 공유하려고 하는 요청이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한동훈 당대표와 얼마나 시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팩트 공유가 얼마나 원활하게 될까도 의문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 네.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 사람들 얘기는 이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다음 달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에 그 어떤 돌파구는 없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 비사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제 본인이 실제로 캠프부터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본인이 많은 힘과 공력을 쏟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정권 창출에 힘을 쏟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한동훈 대표 쪽이 얘기해도
쉽게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포기할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정부가 탄생하는 어떤 뭐 구조적인 한계라고 할까요? 그럼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초기에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제 정장에 들어와서 뭔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름대로 이제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도와왔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꾸준히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좀 끊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예. 그게 계속 이어져 온 측면이 있어요. 그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현재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현재 핵심 요직에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거와 소통이 되고 있고 또 그전에 했던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된 또 당무와 관련된 뭐 이런 사안들, 총선 때 공천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소통하다 보니까 예. 그 기록들이 지금 다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하나의 뭐 국정 개입, 공천 개입 이 논란에 있고 더군다나 지금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고 이게 이제 임계점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뭐 김 여사 입장에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남편 대통령 되는데 부인이 도운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법 저지른 거 없다. 지금 봐라 검찰에 2개 다 지금 저 무죄로 지금 전부 다 무혐의했지 않냐? 내가 불법 저지른 거 뭐가 있냐? 야당의 공격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다라는 입장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국민 여론이라는 게 사실은 법적인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동안 적절한 시점에 사과를 하고 어떤 넘어갔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끄음으로 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야당의 공격은 어쨌든 간에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제 임계점에 지금 이미 달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 여당의 어떤 지지율 추락과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지금 공통된 인식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게 11월 15일, 11월 25일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어떤 이 다시금 상승의 발판을 삼을 수가 있는데 예.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즉 호재 속에서도 여당이 지금 힘을 쓸 수 없다. 그런 어떤 절박감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조기에 종결짓겠다라는 걸 가지고 아마 지금 이 시간 현재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면담과 회동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만약에 또 끝난 뒤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는 저희 가능하면 뉴스톱10 시간 안에 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고 올 것이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할 말은 다 하는데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최대 쟁점이겠죠.